자, 다른 사진 가지고 해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제가 이 사진을 원본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거 원본으로 물론 전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아래쪽 클릭해서 전후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사진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근데 여기 아래쪽에 이제 점 3개짜리 클릭하면 기본값으로 재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값으로 재설정 이걸 클릭하면 항상 원본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움직여 보셔도 아무리 마음껏 움직여도 원본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요. 이게 포토샵하고 달라요. 포토샵은 본판에서 막 움직이다 보면 자칫 실수하면 원본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본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움직여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점 3개짜리 클릭해서 기본값으로 재설정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편집이에요. 지금 편집.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여기 편집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편집이고 편집에서 오른쪽 보시니까 뭐가 있나요? 여기 자동이라고 있죠. 자, 자동을 클릭해 볼게요. 자동을 클릭했더니 물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네요. 자, 자동을 했더니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도비에서 추천하는 어떤 그런 뭐 자동 항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이게 좀 되게 강력했거든요. 자동만 하면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강력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어도비에서도 자동에서 뭘 하길 원하는지를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밝은 영역을 낮추고 어두운 영역을 올려주죠. 그리고 흰색 계열을 살짝 올려주고요. 검정 계열을 떨어뜨려서 이걸로 대비를 좀 더 줘요. 그리고 보시니까 활기하고 채도도 적당히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아무래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동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서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두운 영역을 내가 더 밝히고 싶다 그러면 어두운 영역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수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자동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른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열기, 취소, 완료가 있는데 취소를 하시면 방금 한 작업들 다 무효화가 되고요. 완료를 하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파일을 열면 현재 수치들이 적용된 대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 본판에서 열리게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다른 사진 가지고 해볼게요. 취소 눌렀어요. 자, 3번 사진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약간 어둡게 찍힌 사진이에요. 어둡게 촬영된 사진이라서 여기 골목 부분이 좀 어둡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좀 밝아서 하이라이트가 좀 심하게 날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촬영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보정을 자꾸 공부를 하시면 사진을 더 잘 찍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릴 수 있는지 살릴 수 없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는 가장 밝게 찍어주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뭔가 하면 만약 이렇게 찍어도 되긴 해요. 그러면 밝은 영역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촬영한 상태에서 내가 어두운 부분을 올려주면 물론 살아나긴 해요. 살아나긴 한데 대신에 너무 어둡게 촬영한 사진을 살리게 되면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뭔가 하면 노이즈예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 찍어서 밝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셨으면 안 되죠. 이건 못 살려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밝게 이렇게 정도 찍어주시면 이게 딱 노출에 맞게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진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동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자동을 클릭해 볼게요. 야, 이거는 자동이 괜찮네요. 그쵸? 자동이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자동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꺼져요. 자동을 켜면 이렇게 켜질 수 있죠. 그래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동이 되었을 때 내가 보고요. 만약에 밝은 영역을 나는 좀 더 낮춰서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밝은 영역을 더 낮춰주시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나는 더 밝히고 싶다 하시면 어두운 영역만 더 올려주셔도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의 눈에 맞게 결정하시는 거지 이제부터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밝은 영역을 훼손되지 않게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서 내가 이제 더 디테일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명료도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거 조금 더 올려서 살려주시면 되고, 채도를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활기 채도를 좀 더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살려주셔도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좀 더 예제를 좀 더 많이 넣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예제를 좀 더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21번 사진 같은 경우 볼게요. 그러니까 태양이 되게 강렬하게 있는 날, 자, 이런 날 사진을 찍으실 때는 해가 완전히 그냥 파란 하늘에 있는 것보다 구름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구름이나 아니면 능선 이용해서 어쨌든 빛의 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찍더라도 생각보다 이 지면을 살려서 찍기가 상당히 힘들 거야.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는 이제 아시잖아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할 수 있다. 일단 자동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근데 자동만 클릭했는데도 이 사진은 끝났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동만 클릭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어쨌든 어두운 영역이 살았어요. 그러면 어두운 영역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두운 영역을 조절해서 적당히 밝기를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밝은 영역은 마음에 드시나요? 밝은 영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밝은 영역만 역시 조절해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느낌보다는 살짝 낮춰가지고 이렇게 구름의 디테일이라든지 태양의 디테일, 이 능선의 디테일을 모두 살리는 게 훨씬 더 예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사진의 분위기를 더 더하기 위해서 색 온도 그리고 색조를 통해서 좀 더 분위기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색 온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내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색 온도 색조를 건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PG보다는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뭐 충분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뭐 명료도하고, 자, 이 경우에 저 안개 현상 제거를 살짝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부분이 살짝 뿌연 느낌이잖아요. 안개 현상 제거를 살짝 올려가지고 뿌연 느낌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너무 어려우시면, 지금 한 게 많아서 어려우시면 여기 항목, 기본 항목 잘 아시면 되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으면 온도하고 색조를 통해서 좀 더 색의 이미지의 색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명료도나 안개현상 제거,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구나. 근데 뭐 하늘 느낌을 많이 살리는 건 안개현상 제거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명료도 텍스트를 올린 이유는 여기 빛 갈라짐이라든지 구름의 디테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명료도하고 텍스처를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따라오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질문을 주시는 게 제일 낫고요. 제가 계속 채팅창을 확인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질문해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녹화한 것을 이거는 아마 링크 형태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드리게 되면
그 링크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예제 파일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자, 22번 사진을 볼게요. 이거는 제가 기초 강의 실습할 때 촬영한 사진이에요. 소니 알파 600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크롭 카메라로.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제일 난감한 상황이에요. 주간인데 뭐야? 하늘 요즘 파란 느낌 좀 살리겠다고 파랗게 찍으면 여기가 그냥 까맣게 나와요. 근데 또 다시 어떻게 숲이 너무 디테일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노출을 올려서 찍게 되면 이제 여기는 사이죠. 사는데 어때요? 여기 그냥 하얗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항상 문제인 거야. 영원한 과제죠. 즉 노출 차이.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정하셔도 이게 그냥 나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환한 느낌이 나고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화를 하게 되면 되게 멋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웹에 올릴 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의도했으면 이렇게 보정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을 한번 클릭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자동만 클릭해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밝은 영역을 낮춰서 하늘 느낌을 더 살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하늘 느낌을 좀 더 브라이트한 느낌을 바꾸거나 이제 이 정도로 보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카메라는 소니 알파 6000이라는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싼 미러리스 카메라긴 한데 저렴한 카메라예요. 근데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보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장면을 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아시겠죠? 좀 더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촬영한 사진들을 보세요. 어떻게 찍었어요? 좀 더 어둡게 찍었죠. 자, 어둡게 촬영한 사진들 보시고, 왜냐하면 어둡게 찍은 이유가 뭔가 하면 지면을 살리기는 쉬운데 하늘이 여기가 생각보다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면 못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찍은 거야. 물론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면 사진을 한 장을 찍는 게 세 장을 찍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1 스탑, 0, 1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합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좀 어둡게 찍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자동 눌러볼게요. 자동만 눌러도 많이 살죠. 거의 살잖아요. 그렇죠? 이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온도하고 색조를 올려볼게요. 뭐 어느 정도는 사는데 별로 그렇게 예쁜 느낌이 안 나요. 색 조절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개현상 제거, 명료도, 텍스처 올려서 좀 더 진한 느낌을 낼 수는 있을 거야. 여기서는 명료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 명료도를 올리면 좋은가 하면 구름이 예쁘잖아요. 이 디테일이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에다가 이거 저 이런 거 신경 쓰고 찍는 거예요. 그냥 막 찍은 거 아니에요. 여기 나무바닥의 질감, 번들번들 거리는 이 느낌과 여기에 이런 선들, 이걸 보고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명료도 올려주니까 좀 더 나은 이미지가 되죠. 근데 색은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두고 제가 이거는 완료를 하고 나갈게요. 완료를 하면 이게 이 세팅 값이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옆에 로우 파일이 있어요. 이거 로우 파일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열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 로우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로우 파일을 클릭해서 근데 방금 적용했던 그 수치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여기 다시 점 3개짜리 클릭해요. 방금 썼던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보시니까 previous conversion이라고 나오죠. 이전 설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요. 여기 다 한글 써놓고 왜 얘만 영어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다 한글로 썼는데 자, 일단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적용했던 수치들이 그대로 적용돼요. 온도하고 색조는 근데 아까 온도가 여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갔는데 이제 드디어 뭘로 나오나요? 그쵸? 드디어 켈빈 값으로 나오죠. 켈빈 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조절해서 일몰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JPG에서 색온도 조절한 거와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훨씬 더 색감이 잘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색감 작업까지도 해 줄 수가 있다. 이거 한 거하고 안 한 거를 비교해 볼게요. 색 작업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뭐 물론 뭐 이게 또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장면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색온도하고 색조를 통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5647번. 이 정도로 찍힌 사진도 새카맣게 과연 이 사진을 살릴 수 있을까? 아,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로우 파일이 아니더라도 이거 로우 파일로 찍은 거 아니잖아요. JPG예요. JPG로 찍은 사진인데도 자, 자동을 눌러주면 지면 살죠. 다 살아요. 심지어는 어두운 영역 더 올려주면 지면 더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출 일몰 사진은 어쨌든 이 태양의 노출에 맞춰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잘 날아가요. 하이라이트가 많이 생겨서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촬영도 중요한데 여기 태양이 위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 아래 꺾꺾꺾 넘어갈 때 많이 찍고요. 아니면 태양이 오히려 구름에 들어가 주면 오히려 반가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그랗게 떠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으면 사진을 보통 3장 찍어요. 마이너스 1, 0, 1 찍어서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뭐 그렇게, 어디 뭐 인스타그램 정도 올릴 때, 대형이나가 아니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올릴 때는 뭐 상관없어요. 사실 한 장으로 찍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대한 개념만 잘 아시면 충분히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5725번 사진과 27번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더 밝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칙칙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보정을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으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밝기로 찍으시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어둡게 찍는다 그랬죠?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어둡게 찍으셔도 돼요. 자, 5727번에서 자, 밝게 찍었으니까 밝은 영역을 낮추면 하늘이 살아나겠죠. 자, 일단 자동을 한번 눌러놓고요. 뭔가 좀 구름이나 살아나네요. 자, 밝은 노출을 하고 밝은 영역을 낮춰볼게요. 아, 이게 살아날 것 같은데 안 살아나요. 그쵸? 이렇게 돼버린다고. 뭔지 아시겠죠? 지금 얼룩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디지털 카메라는 밝은 영역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취약해요. 어두운 영역은 데이터 형태로 잘 보존하는데 밝은 영역은 데이터 형태로 잘 보존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밝게 찍고 살리려면 이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는 어둡게 찍어야 된다. 왜 제가 어둡게 찍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어둡게 한 이 정도로만 찍어도 자, 뭔가 하나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면 그 다음 사진이 안 열려요. 그런 경우는 여기 취소하시면 돼요. 취소하시면 그 다음 게 바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자동 한번 클릭해 보고요. 하늘 많이 살죠? 여기서 밝은 영역, 이미 밝은 영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동에서.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늘이 잘 살아나죠. 나는 지면을 살리고 싶어요. 네, 어두운 영역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면도, 보세요. 여기 다 살죠? 이 정도로 살아난다고요. 자, 이제 어떻게 찍고 어떻게 보정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균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밝은 부분을 얼마나 살리고 어두운 부분을 얼마나 살릴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수직 수평 교정하는 걸 해볼게요. 물론 이제 사진을 찍을 때부터 반듯하게 찍는 게 좋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삐뚤게 사진을 찍었다. 이걸 좀 반듯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일단은 수평을 잡은 다음에 요 기본 항목으로 올게요.
자,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여기 보면 내릴 수 있게 돼 있죠.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도형을 클릭해 줄, 여기 부동호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이게 나오죠. 근데 지금 처음 여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이렇게만 보일 거야.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 삼각형 모양 옆으로 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이면 한 번씩 클릭해 두세요. 그러면 더 세부 항목이 열리게 돼 있어. 자, 어떤 삼각형? 이렇게 열었을 때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대감기 버튼처럼 보이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나온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지금 안 건드셔도 되긴 해요. 자, 보시면 도형이라고 돼 있고 업라이터. 이게 이제 수평을 잡는, 이게 기립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업라이터가. 자, 보시면 오토가 있고 수평만 잡는 게 있고 수직만 잡는 게 있어. 자, 이 사진에서 수직 수평을 동시에 교정해 보겠다. 상당히 비뚤게 찍히는 사진이죠. 당연히 100% 반듯하게는 못 만들 거예요. 하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오도비의 실력을 오토. 자,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만 해도 아까 자, 여기 끄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마저도 심지어 완전히 뭐 이건 못 봐주겠다라고 삐뚤게 찍은 사진도 오토를 통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 바다 사진에서 수평 안 맞고 수직 안 맞는 거 어떻게 여기 수평만 하셔도 수평선만 맞춰도 이미지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기본 항목으로 다시 왔어. 기본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기본 항목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자동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동 클릭. 자동을 클릭했더니 아까 여기 보이지도 않았던 소녀, 꼬마애가 보이네요. 무슨 심령 사진도 아니고. 다시 자동을 꼽을게요. 여기 어두웠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 근데 자동을 클릭했더니 갑자기 심령 사진처럼 뭐가 애가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메라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언제든지 내가 꺼내고 싶으면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우 파일인가요? 아니요. JPG 파일이에요. JPG 파일도 이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로우 파일이면 더 잘 살아나고요. JPG도 충분히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두워서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린 사진. 안 버리시기를 잘하셨어요. 이걸 하시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살렸는데 내가 어두운 인력을 더 살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더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살렸더니 어때요? 다 살아나죠? 안에 과자부터 뭐 얘가 뭐 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진들은 어두운 영역을 살리고 밝은 영역을 낮추면서 개조를 유지하는 사진을 만들 거야. 근데 어떨 때 좀 작품적인 요소가 있는 사진들은 때때로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서 앞에 있는 전면부를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살아나면 오히려 더 산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오히려 낮출 거예요. 어떤가요? 이게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기호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의 문제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호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 기호가 제대로 표현이 됐으면 그게 잘 보정된 사진,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보정이 됐으면 그게 잘못된 보정인 거예요. 나의 의도는 안부는 묻히게, 안부, 어두운 부분은 묻히게 하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그러면 밝은 부분이 지금은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때는 노출 살짝 더 올려주고 밝은 영역을 오히려 좀 더 올려줄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올려주면 또 디테일이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올려주고 흰색계를 올려줘서 좀 더 아까보다는 밝은 부분은 살아있게 여기서 좀 더 살아나게 하려면요 이 사진을 명료도나 명료도 올려주니까 좀 사이즈 더 이렇게 뭐가 살아요? 질감이 살죠. 질감. 여기 이제 오래된 느낌들의 질감이 더 살아나요. 입체감도 살아나고
그래서 이렇게 명료도 정도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만약에 뭐 활기채도 나는 이 색상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하면 활기나 채도를 더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보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물론 이제 수평 수직을 네, 괜찮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수평 수직을 보정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어두운 부분과 밝은 영역을 다룰 때 오해하실까봐 항상 밝은 영역을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리는 게 정답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이런 설명도 드리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할 때 더 빛나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됐으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JPG로 하고 있어요. 굳이 로우 파일 안 해도 되니까. 자, 이 사진은 수평 수직 맞추기 전에 먼저 자동으로 톤을 맞출게요. 자동으로 해서 좀 밝게. 자, 자동 끄니까 좀 칙칙하고 어둡게 촬영한 느낌이 들었는데 자동을 켜니까 훨씬 더 밝은 느낌의 사진이 됐죠. 뭐 더 할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채도를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 가서 아이의 얼굴이 있으니까 채도보다는 활기를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의 얼굴이 너무 더 색깔이 붉게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내려와서 수평 수직, 오토, 도형이죠, 도형. 도형에서 오토 클릭해 줄게요. 와. 자, 끄다가 보세요. 지금 이 수평 수직이 다 흐트러졌던 사진이 오토 하나에 수평 수직이 거의 맞게 돼 있죠. 물론 뭐 여기 선까지 다 맞춰달라는 거는 너무 욕심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빗뚤게 찍는 경우에 비뚤게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에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 좀 더 여유 있게 찍어야 된다. 만약에 제가 너무 여유 없게 타이트하게 찍었다 그러면 오토를 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발이 잘리게 될 거야. 이해되시죠? 아래쪽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를 했을 때도 역시 다리가 잘리지 않고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수평 수직을 잡는 게 있고요. 여기서 크롭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잘라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크롭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진을 다 크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롭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사진을 자르는 연습을.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그렇게 찍게 돼요. 근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크롭 도구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편집 이걸 한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르기 및 회전이라고 있죠. 이게 크롭 도구예요. 이거 클릭하고요. 클릭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메뉴가 바뀌었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사용자 정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다행히도. 이게 비율이 지 멋대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횡비에는 원본값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값으로 하게 되면 얘가 3대2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해요. 여기 구석 부분을 보니까 여기 마우스 갖다 대니까 얘가 대각선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움직여 놓을게요.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반응이 지금 살짝 났는데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움직이시고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더 크롭을 해보는 거예요. 크롭을 살짝 더 이렇게 벽이 안 나오고 문만 나오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크롭해서 또 크롭할 때 여기 3분의 격자선이 있으니까 뭐가 편한가요? 좀 더 내가 구도 잡기도 편하죠. 자, 이게 3분의 격자선이 보이지 않으면 보통 아무것도 안 건드셨으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오버레이 표시 있죠. 오버레이 표시를 켜주시면 격자선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나 크롭 요 정도로 할 거야 라고 완료가 되면 키보드에 엔터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롭이 되죠. 자, 전후를 볼까요? 전, 후.
전, 후. 이건 크롭 전, 후를 비교가 되지가 않아. 다시 크롭 가서 크롭의 전후만 비교하려면 여기 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크롭 전, 크롭 후. 아, 이게 크롭 후가 안 되네. 크롭 전후 비교는 안 돼요. 자, 안 되니까 그냥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할 때 인물의 비중도 더 커지고요. 구도도 오히려 더 맞을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내가 촬영했을 때 조금 더 다가가서 수평, 수직에 좀 더 신경 쓰면서 다가가서 좀 타이트하게 찍었으면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롭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취소 버튼 눌러서 나왔습니다. 자, 노출 차이는 설명드렸고,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상을 우리가 다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했다가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떤 특정 색상만 진하게 했다가 연하게 했다가 그걸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자동 한번 클릭해 주고요. 자동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활기채도가 있죠. 자, 활기채도만 올려주면 어때요?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죠. 색상이 더 진해지니까 얘는 나쁘지 않은 사진인데 어쨌든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같이 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파란색만 진하게 하거나 붉은색만 진하게 하거나 이걸 해볼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할 거니까 여기는 더블 클릭, 여기 슬라이드에 대고 더블 클릭하면 돼요. 다 0으로 만든 상태에서 내려와서요. 보시면 여기 색상 혼합이라고 있죠. 색상 혼합을 클릭을 해줄 거야. 그러면 또 아래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상들이 다양한 색상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정된 조정 도구라는 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축키 T를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단축키 T. T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T가 있어요. T, 그쵸? T.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마우스가 지금은 돋보기로 돼 있어요. 플러스로. 제가 T를 누를게요. 바뀌었네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십자 드라이브처럼 바뀌었죠. 십자 드라이브처럼 바뀌었고 갑자기 이게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하시면 곡선을 건드리게 돼요. 곡선은 제가 아마 뭐 한 3강이나 4강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곡선은. 자, 이거는 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어렵고 이거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런데 T를 눌렀는데 자 보세요. T를 누르는데 이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한영 전환하시면 돼요. 이게 한글로 돼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 전환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영 전환 하신 다음에 T 누르면 이렇게 십자 드라이브처럼 나올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보시면 여기 색조, 채도, 광도라는 게 있죠. 위에 두 개는 무시하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색조, 채도, 광도가 있어요. 먼저 채도를 선택할게요. 자, 채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색상혼합 HSL 이 파트가 나왔죠. 자, 물론 여기서 내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때요? 그랬더니 파란색만 더 강조가 되죠.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우스를 여기에 대요. 여기에 된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 대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대고 마우스를 콕 찍어줘요. 자, 콕 찍어줌.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한다고요. 클릭을 하면 갑자기 얘가 화살표로 바뀌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줘요. 그러면 색상이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해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방금 그런 효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우스를 어디에 댄다고요? 사진에다 대고 어떤 부분에? 이미지 부분에 대고 어떤 이미지?
파란색이 있는 이미지. 여기, 그러니까 어디에 된다고? 여기 돼도 되고요. 여기 돼도 되고, 여기 돼도 되긴 해요. 근데 같은 파란색이 있는 부분에 어디든지 되든지, 어디에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되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다고. 여기 돼도 돼요. 여기 되고 올려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좌우로 가도 돼요. 어떤 경우는 위아래로 폭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붉은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파란색만 더 진해졌다가 연해졌다 하죠. 역시 나는 붉은색을 이번에는 채도만 올릴 거야. 여기만 올릴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찍거나 여기 찍거나 여기 찍거나 어디에 찍어도 상관없어. 찍은 상태에서 올려주면 자 어때요? 빨간색 부분만 채도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러죠. 참 쉽죠? 쉬울 거야. 이거는 별로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래도 어쨌든 할만 하실 거야. 네. 그러니까 보정할 부분, 내가 타겟팅할 색상에 대고 하는 거야. 파란색이면 파란색 부분에 돼야 되고 빨간색이면 빨간색 부분에 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채도만 있잖아요. 색은 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색은 3요소예요. 색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색의 밝기인 명도가 있어. 이것은 이제 광도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로 가는 것보다 여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번에는 색조를 선택해 볼게요. 색조. 자, 색조 선택한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는 못 쓰겠다. 그쵸? 못 쓰겠죠. 뭐 너무 색이 너무 이상해지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너무 바뀌죠. 너무 바뀌어서 못 쓰겠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금씩만 바뀌면 근데 여기 바뀔 때 보면 여기 수치들이 바뀌는 게 보여요. 나는 마우스는 여기서 왔다 갔다 까짝까짝 되고 있는데 보시면 파란 계열, 자주 계열이 같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수치로. 그래서 이 수치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보기 싫은 색이지만 적절하게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아예 안 올린 것보다 색이 좀 더 예쁜 느낌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색조는 조금 바꿀 때 뭔가 좀 더 색상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낮춰볼게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색감까지는 나쁘지 않잖아요. 좀 푸르스름한 색감, 하늘 같은 색감, 하늘색 느낌 나쁘지 않네요. 봤더니 파란 계열의 색조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빠진 그런 느낌의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바꾸면 상당히 예쁜 색을 만들 수가 있다. 색조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좀 더 예쁜 색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이상하다. 과하면 이상한데 조금 바꿀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광도. 광도는 색의 밝기예요. 자, 색조, 채도, 광도가 있잖아요. 광도 선택한 다음에 보통 색은 밝기가 낮아지면, 즉 어두워지면 진해져요. 자, 광도를 낮췄어요. 진해지죠. 그런데 진해지는 대신에 좀 탁해져요. 색이. 당연히 올려주면 색은 연해져요. 연해지는 대신에 맑아져요. 이게 광도의 역할이에요. 광도는 색의 맑기 또는 탁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광도를 낮춰가지고 색을 더 진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긴 해요. 근데 색이 좀 둔탁해진다. 그래서 나는 좀 맑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광도를 올려줄 거야. 근데 그만큼 채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채도 올려주면 맑은 상태 유지하면서도 채도를 강조하는 그런 색상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부분 색상을 바꿀 수가 있네요, 우리가. 자, 그러면 그런 예제를 한번 더 해봅시다. 자, 9번 사진. 일단은 자동을 한번 해놓을게요, 자동. 자동을 한 상태에서 노출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더. 자, 나는 여기, 하늘을 더 파랗게 하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하늘을 더 파랗게 하고 싶다. 자, 뭐야? 단축키. T. T는 외우셔야 돼요, T. 자, T 했어요. 바꿨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하늘에 대고 채도를 이렇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 번 해도 돼요. 하늘이 파래지네, 그쵸? 그런데 하늘만 파래지는 게 아니죠. 다시 낮춰볼게요. 여기 띠 모양도 보세요. 같이 파래져요. 그러니까 파란색에 연관되는 부분이 같이 파랗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 파랗게 하는데 청바지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청바지도 같이 파랗게 될 거야. 그래서 항상 같이 색상을 보면서 보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실수할 수가 있어. 물론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하늘만 파랗게 하고 청바지 입은 사람은 청바지는 별로 파랗지 않게 만드는 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이게 1단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주황색도 더 강조를 하고 싶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아니야?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주황색도 더 빨간색하고 같이 영향을 받네요. 그렇죠? 내린 것보다는 올렸을 때 느낌이 더 진한 느낌이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노란색도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좀 간격이 좁을 때는 옆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노란색은 아무리 올려도 뭔가 좀 색상이 더 진해지는 느낌이 생각보다 들지가 않네요. 그렇죠? 노란색은. 자, 이때는 광도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아까 광도를 말할 때 낮추면 색상이 더 진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나는 더 산뜻한 노란색을 원해 하면 광도를 올려주는 거야. 광도 올려주니까 어때요? 색은 좀 연해지지만 더 산뜻한 노란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녹색을 설명드릴게요. 자, 나는 녹색이 좀 더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어 해서 채도 선택해서 올려도 별로 녹색이 더 산뜻해지고 하는 것 같지 않네요. 그쵸? 별로 녹색이 채도 영향을 적게 받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조를 건드리게 될 거야. 자, 색조. 네, 색조를 건드려 볼게요. 자, 색조를 선택한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오, 올리니까 어때요? 더 산뜻해지죠. 채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지시려면 여기 하나하나 색상들을 빨간색만 보고 막 연습해보고, 녹색만 보고 연습해보고,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특히 녹색은 색조를 잘 건드려야 되는구나. 다른 것보다. 노란색은 광도를 잘 건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메모해 두신 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녹색을 제가 색조를 올렸더니 더 산뜻한 녹색이 됐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과하죠. 어쨌든 더 여름의 느낌이 나요. 근데 녹색을 낮췄어요. 낮추니까 어때요? 나쁘지 않죠. 가을의 느낌이 나죠. 아, 녹색을 통해서 나는 가을의 느낌도 낼 수 있고 여름의 느낌도 낼 수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녹색 이 부분을 잘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노란색이 같이 움직이긴 해요. 제가 노란색과 녹색이 같이 움직이긴 한데, 같이 움직이면 어때요? 계절을 바꿀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에 은행잎을 찍었는데 은행잎이 생각보다 덜 물들어서 노란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때도 이렇게 색조만 건드리셔도 충분히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0번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10번 사진 볼게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붉은색만 남기고 나머지 색은 다 빼고 싶다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붉은색만 남기고 나머지 색은 다 빼고 싶다. 이때는 물론 여기에서 대고 하셔도 돼요. T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채도에서 낮춰도 돼요. 낮췄더니 여기가 안 빠지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과 이 색이 달랐다는 거야. 우리 눈엔 같이 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녹색인데 얘는 이게 연두색 가까운 거고 얘가 녹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색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빠지면 여기 대고 또 빼면 다 빠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자, 원본으로 다시 돌릴게요. 기본값으로 재설정.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붉은색 계열 말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여기 슬라이드 되고 노란 계통, 녹색, 아쿠아, 파란색, 자주 계열, 마젠타 계열 이렇게 다 빼줘도 되겠죠. 마이너스 100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 빨간 계열과 주황 계열만 쉽게 남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 난 이런 부분까지 다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건 이제 제가 다음 강좌에서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브러쉬를 써가지고 붓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의 채도만 빼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이것만 아셔도 뭐 충분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사진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이 더 파란 사진, 하늘이 있는 사진. 저게 제일 낫긴 하네. 자,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어느 정도 노출 차이가 있는 사진은 이렇게 보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노출 차이가 없는 사진을 찍으시면 보정하기는 제일 쉽긴 해요. 할 게 별로 없어. 자, 이건 노출 차이가 별로 없는 사진이죠. 일단 자동 한번 클릭하시고 난 뒤에 하셔도 괜찮아요. 자동 했는데도 별로 느낌이 그렇게 환한 느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노출 좀 올려주시고, 어두운 영역도 약간 올려줄게요. 자, 색상을 더, 하늘을 더 진하게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해서 하늘만 파랗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엄청 파래지죠. 하늘만 파래져도 사진의 느낌이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 색조를 바꿔요. 그래서 색조를 클릭한 상태에서 살짝 올려줘요. 그럼 얘가 약간 맑은 가을하는 느낌의 청아한 느낌의 파란 하늘이 돼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색조를 낮추더라고요. 낮추면 어때요? 또 약간 필름 느낌의, 필름으로 사진 찍었을 때 나오는 그런 또 하늘색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색조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어쨌든 아까 채도 선택해. 되게 빠르죠. 그러니까 키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채도 선택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색조 선택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되게 빠르죠. 그리고 역시나 내가 채도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다 또 대고 올리면 또 그대로 빨간색의 채도만 올라오고요. 노란색이 되면 노란색의 채도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은 원하는 색상만 바꿀 수 있어요. 자, 결국 여러분들이 보정하실 때,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보정하실 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급적인 보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정하실 때 나눠서 보정해야 될 게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다 올렸다가 다 내리는 거였는데, 첫 번째, 밝기도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나눠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색상도 원하는 색상만 내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플러스에서 색조까지도 건들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 정리가 다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녹화한 영상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면 되시고요. 일단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 파일을 보내드린 거고, 보내드린 예제 파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오늘 강좌 끝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포토샵으로 옮겨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서. 자, 여기서 뭐 대략 보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하고 좀 더 밝힌 다음에 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올려주고 색조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색조 건드렸네요. 이거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지 채도죠. 채도 올려주고, 얘도 채도 좀 올려주고, 광도를 좀 올려서 좀 산뜻한 느낌. 노란색 광도라고 했죠. 그렇죠? 광도만 올려줘도 뭐가 되게 느낌 나죠. 갑자기 광고 사진 느낌 나지 않아요? 조명 잘 쓴 것 같고. 재밌어요. 색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자,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걸 저장하고 싶다. 저장. 여기 위에 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저장하는 것처럼 생긴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런 게 나오고요. 내가 어디 저장할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을 디지털 네거티브가 아니라 형식을, 이거 지금 빨리 못 따라오시면 영상 있으니까 영상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거티브가 아니라 JPG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JPG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색상 공간을 어도비 RGB가 아니라,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어도비 RGB가 아니라 쭉 위에 보시면 sRGB가 있어요. sRGB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어도비 RGB는 인쇄용이고요. 어도비 RGB로 작업해서 저장하시면 웹에 올릴 때마다 색상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내가 작업한 거하고. 그래서 sRGB 웹용 색상 공간을 사용하셔야지 웹에 올렸을 때 똑같이 나온다, 색상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미지 크기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원본 그대로 원본 사이즈로 저장을 할 거예요. 리사이징은 나중에 뭐 포토스케이프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 번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잘 보정된 사진을 작게 해놓으면 나중에 크게 다시 보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크게 되돌리는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미지 크기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게 뭐였어? 형식 JPG, 색상 공간 sRGB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리사이징 하고 싶어 하시면 여기서 크기 조정하게 하시고, 여기서 긴 가장자리 기준으로 해서 뭐 나는 1400픽셀 가로, 세로는 네가 알아 정해줘,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한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내가 저장하고 싶은 곳에 저장이 됩니다. 됐죠? 오늘 1강인데도 이미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사진의 보정을 아셨을 거예요. 결국 사진에서 중요한 게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에요. 이것만 잘 다루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예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또 다음 수요일이에요. 목요일 아니라. 그래서 수요일 강좌 때 또 나머지는 같이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강좌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또 동일한 강좌를 2회 강좌를 또 다른 날 할 때 그때 또 들으셔도 돼요. 수요일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강좌 이 시간이 괜찮은가요? 3시부터 5시? 좀 애매하지 않나요? 시간 어때요? 애매하죠. 그쵸? 오히려 평일이 나은가요? 평일 8시? 오히려 평일 8시가 좀 다들 퇴근도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평일이 더 낫죠. 그래서 아마 주말 3시 이 시간은 좀 되도록 안 하려고.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할 때는 이 시간에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쵸? 온라인 강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저녁도 애매하지 않나요? 오히려 주말 저녁은 괜찮은가? 일요일 8시? 그것도 안 좋아? 결국은 평일 그럼 저녁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네. 아무튼 애매한 시간에 고생하셨고요. 강좌 예제 파일 있으니까 강좌 연습해 보시고, 제가 이게 인버터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공개로 해서 제가 올릴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올리고 그게 링크가 있는 분들만 보시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돼요. 네, 어쨌든 커버는 됐죠. 기본적인 거는. 네. 네, 예제 중심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무튼 오늘 강좌는 이것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네네. 네, 고맙습니다. 비대면이 좀 어색하긴 한데, 저도 이게 이제 한 게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점점 조금씩은 익숙해지고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